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질문의 힘.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군.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 분명히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는 나노초 안에 계산하는 오늘날의 최첨단 컴퓨터보다 더 빨리 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두뇌의 저장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3파운드에 불과한 이 회색 덩어리 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용량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저장된 모든 것을 불러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의 용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새 컴퓨터를 시스템을 구입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은가.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정보 파일에 접근하려면 적절한 명령을 사용해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검색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라는 데이터 뱅커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질문이라는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우울해한다. 왜 그럴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한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한된 행동을 하고 신경 기능도 무력화되어 있다. 게다가 그들은 과중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패턴이 삶에서의 감정적인 경험을 심각하게 제한시킨다. 이런 사람도 즉시 기분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이다. 마음의 초점만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초점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애쓸 필요가 있나? 왜 하필 나란 말인가? 같은 질문들이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끔찍한 질문을 한다면 끔찍한 답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 컴퓨터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당신이 구하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당신이 왜 나는 성공할 수 없을까? 라는 부정적 질문을 한다면 마음속 컴퓨터는 비록 지어내는 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건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지. 또는 어쨌든 넌 성공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훌륭한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내 멋진 친구 미첼의 경우를 보자. 그는 몸의 3분의 2의 화상을 입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게다가 몇 년 뒤 비행기 사고를 당해 다리마저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초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다. 병동에 있는 주변의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장애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미첼은 다른 질문을 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운명의 차이를 만든 질문이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동력으로 바꾼다. 미첼은 상처받고 화내고 좌절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아직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망가진 몸과 상관없이 나의 본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내 몸이 나의 전부 아닌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비행기 사고 이후 하반신이 불구가 된 채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미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 애니라는 이름의 간호사였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고 하반신까지 마비가 된 그는 대담하게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그녀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 미쳤구나, 꿈 깨. 하지만 1년 반 후 그와 애니는 사귀기 시작했고 애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을 불어넣는 질문의 아름다움이다. 그런 질문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의심을 불러오는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관계 맺는 데 실패한다. 바로 이런 질문들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귀는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놓치면 어떡하지? 정말 형편없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다음과 같은 더 끔찍한 질문을 하며 기존의 관계를 파괴한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왜 고마워할 줄 몰라? 나는 지금 당신과도 헤어질 수 있어. 그럼 당신 기분은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다음 질문들과 비교해 보라.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알아? 내 반려자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묻는 질문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재정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질문들이 당신 삶에서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하지 못했거나 재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는 대신 지금 무엇을 갖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한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초점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질문 중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돈 버는 지혜와는 다른 것도 꽤 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신념과 전략을 탐구하면서 배운 점은 탁월한 평가가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개는 즉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아인슈타인도 탁월하게 잘 짜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이론을 탐구하면서 한 질문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굉음을 내는 초음속 비행기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추정한다. 즉 소리는 당신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미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추론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으면 1시간도 1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1분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 1분이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그는 물리학의 영역에서 대해 더 깊이 추론했다. 그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믿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로켓에 빛을 실을 수 있다면 빛의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질까? 그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정립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에 대해 존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영혼의 신비, 생명의 신비, 현실의 놀라운 구조의 신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금할 수 없다. 이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매일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성스러운 호기심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도 일련의 질문들에서 비롯되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효과는 강력했다.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함으로써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냐고?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이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도록 해주는 마법의 도구다.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잠자는 거인의 능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잘 계획된 형태로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질은 좋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서 나온다. 당신의 뇌는 지니처럼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부탁해야 한다. 설령 나쁜 것이라도 무엇이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능력이 있다면 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일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삶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그들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질문을 할 때 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 부족으로 점화시키지 못한 힘에 대해 미리 생각하거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중요한 과정을 간과해버린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살을 빼고 싶어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바꾸려면 습관적으로 질문들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패턴이 당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감을 줄 수도 있다.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마법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의 사기를 높여주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질문을 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일관된 질문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다. 살면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문제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와 있든 간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선물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우리는 도전에 대처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상태를 즉시 바꿔주고 자원과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의 힘을 깨닫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여기 소개하는 5가지 질문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든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실제로 이 질문들은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당신도 이 질문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만둬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내 불안한 마음 상태가 끔찍한 질문을 만드는 것인데 나는 더 나은 질문을 던져서 내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질문으로 눈을 돌렸다. 1. 이 문제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내 첫 번째 반응은 좋은 점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불과 8년 전만 해도 전국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갖춘 직장 동료나 친구 100명은 고사하고 단 20명만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 기억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고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러자 내가 아무리 녹초가 되도록 힘들어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감사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이에 대해 확실히 내 살인적인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고 삶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질문의 전제 조건을 생각해보자.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는 것은 지금은 다소 완벽하지 않지만 보완하기만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당신에게 새로운 답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동시에 당신을 안심시키는 질문이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일과 내 삶과 일이 좀 더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좀 줄이고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또 내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 중 한 곳에 내 업무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새 CEO를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사람들이 피곤할 정도로 나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공평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푸념하거나 불행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나는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했던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니 힘들고 따분했던 통화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5가지 질문을 당신 앞에 써놓고 수시로 사용하라. 그러면 초점을 즉시 바꿔주고 당신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이 생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은 시계 자명종이 울리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지금 꼭 일어나야 하나? 왜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지? 알람을 멈추고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따위의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가서도 무슨 질문을 하는가? 꼭 출근해야 하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할까? 오늘은 어떤 일이 들이닥칠까? 이런 질문 대신 의식적으로 매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나는지를 상기시키는 질문 패턴을 습관들이면 어떨까? 이런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 하루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당연히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는 매일 성공을 기원하는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련의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의 장점은 샤워할 때나 면도할 때나 머리를 말릴 때나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질문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정한 감정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날의 점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그날 하루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리의 하루를 보내고도 패배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음 질문을 해보라. 그리고 각 질문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깊게 경험해보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아침 질문. 삶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질문들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매일 더 많은 행복, 설렘, 자부심, 감사, 기쁨, 헌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된 것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질문에는 2가지 답을 생각해내고 완전히 몰입하라. 답을 찾는 게 어렵다면 단정적인 단어 대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예를 들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대신 지금 내 인생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라고 바꾸면 된다. 첫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두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세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네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5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기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6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전념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일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7번째,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저녁 질문도 아침 질문과 같을 수 있지만 다음 3가지 질문을 추가해도 좋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저녁 질문. 1. 오늘은 무엇을 기부했는가?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기부했는가? 2.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3. 오늘은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혹은 오늘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했는가? 당신이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침 저녁 질문하는 습관을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하루 의뢰로 삼아라. 이런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감정 상태로 수시로 접근하게 되고 당신의 신경 경로에 행복, 설렘, 자부심, 감사, 기쁨, 헌신, 사랑의 감정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시작하고 힘을 불어넣는 질문들을 계속하여 훈련을 스스로 함으로써 삶에서 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